この件は極秘のはず。1年だぞ。ロジャーにロックもう無理かもしれません。현재 원피스는 로키의 회상을 통해 과거 록스의 적단의 이야기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번에는 록스의 인생뿐만이 아닌 훗날 전설이 될 로저와 가프의 이야기도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원피스 최신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로저와 록스가 불사의 능력자 신의 기사단을 상대할 수 있던 갓벨리 사건의 진실과 패왕색 패기의 결전도 알아보겠습니다. 39년 전 하치노스. 당시 해적섬은 패닉에 빠졌고 그 이후로는 록스의 적단의 창단 멤버인 마론이 살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마론은 시체로서 발견되었고, 이어 록스와 뉴게이트는 마론의 죽음과 함께 샤키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잇따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동료를 죽이며 샤키를 빼돌린 범인은 바로 록스 다음에 제독이 될 해적교주 왕직이었고, 이어 왕직은 상당수의 돈을 받게 되며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하치노스의 해적들은 샤키의 납치 소식에 분노했고, 이어 글로리오사는 절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샤키의 소식이 세간에 퍼지게 되자 기사를 접하게 된 로저는 록스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자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고, 이어 레일리 또한 샤키의 납치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는 경제가 몇 주 동안 멈출 정도로 샤키의 소식은 파격적이었고,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러 갓벨리에선 붉은 머리의 여성이 피거랜드 갈링과 마주하자 이곳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며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소개했는데요. 한편 갈링은 자신의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소식에 더욱 기뻐하자 붉은 머리의 여성은 갈링의 반응을 살핀 뒤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갈링은 이 섬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며 이내 해군의 군함들이 갓벨리에 당도하자 갈링은 이번 토너먼트에서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쌍둥이를 낳아준 아내를 검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갈링의 성격은 잔악무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어 해군이 갓벨리를 포위하자 섬 내에 있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천룡인의 인간사냥 대회를 위해 출격한 해군은 저항하지 않으면 포획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고, 반면 이번 임무에 동원된 그 시절의 해병 드래곤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상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한편 드래곤의 물음에 해군의 중위는 이번 임무가 훈련 중 하나라고 설득했고, 이어 명령에 의문을 갖는 건 생도생이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드래곤을 꾸짖게 됩니다. 그렇게 해군의 총구가 민간인에게 향하자 드래곤은 다시 한번 항의했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심을 거두고 작전에 임해야 한다 드래곤을 겁박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드래곤은 해군의 정의에 의문을 품게 되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이어 마취총을 이용해 갓벨리의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제압했는데요. 그 시각 갓벨리로 향하는 노예선에는 이반코프와 지니가 탑승해 있었고, 이어 이반코프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싶다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노예선에는 버커니어족 쿠마도 함께 승선해 있었고, 그 시각 세계경제신문사의 모르건즈는 정보국과 거래하며 돈을 지불한다면 지금의 정보는 유출시키지 않을 거라 말했는데요. 반면 하치노스에선 납치당했던 샤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어 왕직은 찔려하며 정보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샤키의 생존과 함께 갓벨리 섬에 있는 보물들의 존재도 알게 됩니다. 한편 뉴게이트는 천룡인들의 인간사냥은 그저 근거 없는 소문으로만 생각했었다는 반응을 보지만, 반면 빅맘은 토너먼트의 상품에 흥미를 갖게 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줄 열매를 카이도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반면 슈트로이제는 어쩌면 인간사냥 대회가 함정일 수 있다 말하자 이내 록스는 슈트로이젠의 예감을 무시한 채 지금 당장 신의 계곡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마침내 록스의 적단이 갓벨리로 출격하게 됩니다. 그 시각 로저의 적단 또한 샤키의 소식을 듣게 되자 레일리를 포함한 모두가 샤키를 구하기 위해 곧장 갓벨리로 향했고, 이어 휴식을 취하던 가프에게도 로저의 참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정보 유출로 인해 당대 최강의 전력들이 갓벨리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내 록스의 적단 앞에 정부의 감시선과 함께하고 있는 엘바프의 국왕 하랄드의 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또 한 번의 결전이 벌어질 수 있자 록스는 하랄드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이어 하랄드와 술잔을 기울인 록스는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하게 되죠. 그렇게 록스는 숨겨진 이름이 있다며 바로 자신의 본명을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악마의 저주로 지금도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 전해지는 데비 일족의 후손이 바로 지백이었고, 이어 록스는 자신의 일족은 언제나 정부에게 노려졌기 때문에 본명을 지워야 했다는 사실도 들려주었죠. 나아가 록스는 전설적인 해적 데비 존스의 영향은 지금도 지하세계에 남아있다 말했고, 이어 지금의 타이밍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며 자신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진실도 밝히게 되죠. 때문에 록스는 안전을 위해 가족을 고향으로 보냈었고, 이어 그 고향이 갓벨리라는 사실을 하랄드가 알게 되자 어째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진실들을 자신에게 들려줬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하랄드는 정부가 너를 유인하기 위해 지금의 일을 계획했을 거라는 의문을 품게 되자, 반면 록스는 운명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아내와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때문에 록스는 더 이상 우는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다며 하랄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록스의 모든 것을 알게 된 하랄드는 그럴 수는 없다는 말과 함께 병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록스의 적단의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록스의 적단의 출격을 눈 감아준 하랄드는 그날이 록스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고, 그 시각 갓벨리에선 마침내 토너먼트 최고의 우승상품 샤키가 사회자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이처럼 납치된 샤키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번 엘바프의 모습을 드러낸 소머즈 또한 당시 인간사냥 대회에 참전했었고, 이어 우승한 이후 샤키를 노예로 만들겠다 말하자 옆에 있던 갈링은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거라며 헛된 망상은 멈추라고 일러줬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품들과 함께 샤키가 소개되자 그 장소에는 군코로 추정되는 기사단도 이번 토너먼트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시각 해병 드래곤은 죽어가고 있는 붉은 머리 여성과 마주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드래곤과 샹크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갓벨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운데, 이어 록스의 아내는 철장 안에 갇혀있는 티치에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말했고, 드디어 인간사냥 대회가 시작되는 마지막 모습과 800년 만에 데비 일족을 찾았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5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이번 화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면 록스의 적단의 배신자는 바로 해적교주 왕직이었고, 이어 왕직은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샤키를 납치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로키포트 사건으로 티치에게 패배하며 제독에서 끌려 내려올 왕직은 당시 정부와 내통하고 있는 배신자였고, 반면 샤키는 해적섬에 잃어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되었기에 샤키의 생존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수많은 해적들이 갓벨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니의 정보 유출과 모르건즈를 통해 당대 최강의 전력들이 갓벨리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이어 록스는 자신을 막아서던 하랄드에게 일족과 본명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록스는 데비 일족의 후손으로서 고향은 갓벨리였고 데비 존스를 숭배했기 때문에 데비백 파이트를 통해 동료를 모으는 방식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2년 전 갈링이 이모도 기뻐할 만한 발견은 바로 갓벨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데비 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커니어족, 그리고 루나리아족보다 레어한 종족일 수 있는 데비 일족 또한 천룡인들의 노예로 부려질 수 있었기에 공백의 100년 조이보이와 함께 싸운 일족 중 하나라는 사실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뒤에 일족이자 데비 일족에 관한 과거의 떡밥도 방출된 가운데 록스는 표면상으로는 샤키였지만 실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갓벨리로 떠났던 만큼 록스의 목적은 보물이 아닌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저의 적단의 목표는 샤키의 구출이었기 때문에 갓벨릴에서 록스와 마주한 로저는 샤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다리라는 말을 언급했을 것 같고, 반면 록스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건넸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서로의 목적과 목표가 다른 상황 속 갓벨리에는 해군뿐만이 아닌 불사의 능력을 지닌 신의 기사단도 천룡인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전했기 때문에 로저와 록스는 사기적 회복 능력을 지닌 기사단과 처음으로 격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엘바프에서 가반이 등장하자 소머즈는 이미 가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반면 가반은 사왕 루피에게 패왕색 패기의 사용법을 명심하라고 일러줬던 만큼 당시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은
불사의 능력을 지닌 기사단에게 대응하기 위해 패왕색 패기의 각성 사용법은 물론 일시적 동맹도 맺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생고쿠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갓벨리 사건의 진상은 어쩌면 왜곡될 수 있거나 생고쿠 또한 갓벨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건데요. 나아가 갓벨리에선 군코로 추측할 수 있는 기사단도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임무가 강림하게 된다면 로저와 록스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악의 전개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저는 록스가 가족을 찾게 된다면 진실을 알게 되며 패왕색을 실은 검기로 기사단을 함께 상대할지, 그리고 38년 전 임무는 뒤에 일족을 말살하기 위해 군코의 몸으로 강림해 로저와 록스에게 진정한 악마의 능력을 보여줄지는 다음화 원피스 1160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